옛날 옛적 한양 성곽 넘어 깊은 골목길을 따라가면 밤이면 붉은 등롱이 반짝이는 청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낮에는 조용하게 잠들어 있다가도 밤이 깊어지면 비단결 소리와 함께 깨어나는 곳이었지요. 조선 후기 세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백성들은 가뭄과 흉년에 시달렸고 조정은 당파 싸움으로 혼란스러웠으며 양반들은 권력 다툼에 눈이 멀어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지요.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슬픔이 깃든 꽃이 피어났으니 바로 청각의 꽃 장금이었습니다. 그마 오늘 밤에도 나리들이 많이 오신다 하니 단장을 곱게 하거라. 행수마담 월양의 목소리가 비단 장막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월양은 청각의 주인이자 장금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10여 년 전 어린 장금을 길가에서 주워 키웠고 장금이 자라 아름다운 처녀가 되자 청각의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네, 마님. 장금은 공손히 대답하며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18 꽃다운 나이의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과 자부심이 교차하고 있었지요. 조이는 양반가의 피를 타고났거늘 이런 곳에서 장금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월양이 그녀에게 양반 집안 출신이라고 말해준 것이 전부였지만 장금은 자신의 손끝이 기묘하게 섬세하고 약초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이 양반가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장금은 청각에서 주로 약초를 다루고 아픈 기녀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비단을 짜는 명인의 솜씨와도 같았고 그녀가 만든 약은 많은 기녀들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마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 하니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야 할 것이다. 특별한 손님이라 하시니 누구신지요? 장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좌의정 대감이시다. 오랜만에 청각을 찾으신다 하시니 최고의 예로 대접해야 한다. 장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좌의정 정한철은 조정에서 가장 권세 있는 인물이었고 장금은 왜인지 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한양의 한 귀한 집 사랑방에서는 창백한 얼굴의 젊은 공자가 기침을 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전 남원부사의 아들 윤석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고 윤석은 병약한 몸으로 아버지를 구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약을 드셔야 합니다. 젊은 무사 한빈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용이냐. 의원들이 백방으로 찾아봐도 내 병이 낫지 않는데. 윤석은 약그릇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만은 강인했습니다. 아버님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몸을 추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윤석은 힘없이 중얼거리며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도련님, 오늘 밤 좌의정 대감이 청각에 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좌의정이라. 그자가 아버님을 모함한 주범이라고 의심하고 있지만 아직 증거가 없으니 준비하거라. 오늘 밤 청각으로 가겠다. 윤석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운명을 가진 두 사람, 장금과 윤석은 곧 만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두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었지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밤, 청각에는 평소보다 많은 나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좌의정 정한철이 오랜만에 청각을 찾는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지요. 청각의 마당에는 붉은 등롱이 온 마당을 물들였고 대청마루에는 산해진미가 가득 차려졌습니다. 그마 오늘은 좌의정 대감께서 오시니 특별히 내가 술상을 올리거라. 월양이 장금에게 명했습니다. 마님, 소녀는 가무를 잘 알지 못하옵니다. 장금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누가 가무를 하라 했느냐. 내 얼굴만으로도 족하니 그저 술상만 정성껏 올리면 된다. 월양의 말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지만 장금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운각의 대청마루에는 이미 많은 양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금은 조심스럽게 술상을 들고 대청마루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나타나자 대화하던 양반들의 목소리가 잦아들었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때 청운각의 문이 열리고 좌의정 정한철이 들어왔습니다. 좌의정의 등장에 모든 양반들이 일어나 인사를 올렸습니다. 장금은 정한철 앞에 술상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술을 따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한철의 손이 그녀의 손을 스쳤고
장금은 그의 손에서 특이한 약초 향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청심원이라는 독약의 주재료인 천남성의 향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가까워졌을 무렵 문득 대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구시오? 문지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원부사의 자제 윤석이오. 차분하지만 약간 떨리는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순간 청각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원부사는 현재 영모죄로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윤 공자가 웬일로? 좌의정 정한철이 눈을 빛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장금은 술상을 들고 나오다가 문 앞에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공자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무사 차림의 젊은이가 그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역적이 아닙니다. 윤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윤석이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고 그의 몸이 휘청거렸으며 장금이 들고 있던 술상이 그와 부딪혔습니다. 이런! 장금이 놀라 소리쳤고 술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장금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금은 윤석의 팔목을 스치듯 만졌고 그의 맥박이 이상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듯하니 안쪽 방으로 모시지요. 장금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장금은 윤석을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윤석을 방석에 앉히고 그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이상하군요. 장금이 중얼거렸습니다. 독입니다. 누군가 공자님에게 천천히 독을 먹이고 있어요. 윤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독이라니, 그럴 리가. 저는 장금입니다. 제 아버지가 의원이셨고 어릴 적부터 약초를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대의 눈빛이 맑고 진실해 보이오. 나를 도와주시겠소?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장금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해독제를 가져와 윤석에게 건넸고 그는 망설임 없이 약을 마셨습니다. 내일 밤 남대문 근처 회화나무 아래에서 만납시다. 제가 더 많은 해독제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정말 고맙소. 윤석의 눈빛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은 시작되었고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이 만남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남대문 근처 회화나무 아래에서 장금과 윤석이 다시 만났습니다. 가을밤에 찬 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석은 장금이 가져온 해독제를 매일 복용한 덕에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을 일주일간 드시면 몸에 있는 독이 많이 빠질 겁니다. 장금이 작은 주머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소. 당신 덕분에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소. 윤석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장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좌의정 대감이 공자님에게 독을 먹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의원을 통해 약에 독을 섞었을 거예요. 윤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역시 그자였군. 아버지를 모함하고도 부족해 남아져. 좌의정과 공자님, 아버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장금이 물었습니다. 윤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남원부사로 계실 때 좌의정의 비리를 발견하셨소. 임금님께 이를 고하려 하셨는데 오히려 좌의정이 아버지를 영모죄로 모함했지요. 그렇군요. 장금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좌의정을 만날 때마다 왜 가슴이 서늘해지는지, 그리고 왜 그를 보면 어렴풋이 무언가가 떠오르는지. 장 아가씨, 당신도 조심하시오. 좌의정은 무서운 사람이오. 윤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님의 아버님을 구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끝났고 장금은 청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자 월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갔다 오는 게냐? 월양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약초를 구하러 갔습니다, 마님. 장금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윤공자를 만나러 간 것은 아니겠지? 월양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장금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어찌 그런 말씀을. 그럼 다행이구나. 월양은 잠시 장금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마, 내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월양은 장금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장금의 아버지가 양반이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족이 몰살당했다는 것까지. 하지만 월양은 그 사건의 원인이나 누가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겠지. 월양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나요? 장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지. 충직하고 정의로웠어. 월양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장금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고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왜 가족이 몰살당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편 윤석은 한빈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좌의정의 비리를 파헤치고자 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도련님, 장금 아가씨는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한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소. 그리고 내 병이 나아지는 것을 보면 그녀는 정말 나를 도우려는 것 같소. 사흘 후 장금은 청각의 비밀 서재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남원부사 윤해창과 충신 장윤의 영모 혐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장윤? 장금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혹시 나의 아버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장윤은 윤해창의 충직한 신하였고 함께 좌의정의 비리를 임금에게 구하려다 영모죄로 몰려 가족이 몰살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의정 정한철이 이 모든 일의 배우였습니다. 장금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윤석의 아버지의 충신이었고 좌의정이 그녀의 가족을 몰살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문서에 어린 장금이 살아남았다는 기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양마님이 나를 거두셨구나. 장금은 문서를 품에 안고 비밀 서재를 나섰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윤석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원수를 가진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어둠을 가르며 내리쬐는 밤, 장금은 발소리를 죽이며 청각을 빠져나왔습니다. 품 안에는 그녀가 발견한 문서가 단단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윤석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녀는 남대문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것이오?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장금은 흠칫 놀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포청의 책임자 구천이 나타났습니다. 약초를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장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깊은 밤의 약초라. 구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품에 숨긴 것은 무엇이오? 장금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기녀들의 처방전입니다. 귀한 약초를 구하려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구천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장금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서 돌아오시오. 요즘 밤길이 위험하다오. 장금은 간신히 구천의 시선을 피해 남대문에 도착했습니다. 회화나무 아래에는 이미 윤석과 한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 아가씨, 왜 이리 급히 만나자 하셨소? 윤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장금은 주위를 살핀 후 조심스럽게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윤석은 문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오? 네. 청각의 비밀 서재에서 발견했습니다. 장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공자님의 아버지의 충신이었고 좌의정이 저희 가족을 몰살시킨 것입니다. 윤석은 장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 아가씨. 아니, 장금 아가씨.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소. 우리는 함께 아버지들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화살이 날아와 한빈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도련님, 조심하십시오. 한빈이 윤석을 감싸며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명의 포졸들이 그들을 둘러쌌고 그 중심에는 포청의 책임자 구천이 서 있었습니다. 역적의 자식과 기녀가 미래를 즐기는구나. 그리고 이건 무엇이냐? 구천이 땅에 떨어진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것이오. 윤석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모의 증거로군. 모두 체포하라. 구천의 명령에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한빈은 검을 빼들어 포졸들과 싸웠고 윤석은 장금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을 헤치며 골목길로 도망쳤지만 곧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이쪽이오. 윤석이 장금을 이끌고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추격을 따돌리고 한 폐가에 숨었습니다. 윤석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할지 우선 한빈 도령이 걱정됩니다. 장금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한빈은 괜찮을 거요. 그는 무예가 뛰어나니 하지만 문서를 빼앗긴 것이 문제요.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발소리는 멀어졌고 윤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님을 구할 증거를 잃었소. 아니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장금이 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제가 문서의 중요한 부분을 미리 베껴두었어요. 윤석의 눈에 희망이 되살아났습니다. 장금 아가씨, 당신은 정말 대단하오. 이제 우리는 좌의정을 직접 만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장금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다니 그것은 너무 위험하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게다가 장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청각에서 들은 바로는 좌의정이 내일 밤 임금님을 독살하려 한다고 합니다. 윤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자가 감히... 그래서 우리는 서둘러야 합니다. 임금님을 구하고 좌의정의 악행을 밝히고 공자님의 아버님을 구해야 해요. 윤석은 장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하겠소. 비록 내 몸은 약하지만 아버님과 임금님을 위해. 공자님의 몸은 이미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드린 해독제 덕분에 독이 거의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금은 다시 청각으로 돌아가 좌의정의 독살 계획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로 했고 윤석은 한빈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조심하시오, 장금 아가씨. 윤석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공자님도 조심하세요. 장금은 윤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고 각자의 길로 떠났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밝은 달빛이 그들의 길을 비추었습니다. 비록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용기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장금은 청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부재를 알아챘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기녀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놀라움에 숨을 멈췄습니다. 월양이 그녀의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월양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마님, 장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윤공자를 만나러 갔지. 월양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슬픔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장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마님, 제 아버지는 장윤이라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그분은 윤대감의 충신이었습니다. 월양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청운각의 비밀 서재에서 문서를 찾았습니다. 좌의정이 제 아버지와 윤공자의 아버지를 모함했다는 증거가요. 월양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알게 되었구나. 그래, 내 아버지는 장윤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의 누이였단다. 장금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마님은... 그래, 난 내 고모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밝히면 너도 위험해질까봐 숨겨왔지. 월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부모님이 죽고 내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단다. 나는 그날 밤 불타는 집에서 너를 구해냈고 좌의정의 눈을 피해 이곳에서 키운 거야. 그런데 왜 좌의정은 저를 해치려 했나요? 그자는 내 가문을 뿌리째 없애려 했던 거다. 내 아버지가 그의 비리를 밝혀낸 탓에. 장금은 더 이상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님, 좌의정이 내일 밤 임금님을 독살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월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역시 내가 들은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어떤 소문이요? 좌의정이 내일 밤 청각에 임금님을 모신다고 했다. 특별한 술을 대접한다면서. 그리고 그 술에 쓰일 약재를 청심원을 만드는 늙은 의원에게 부탁했다고 하더구나. 장금은 확신했습니다. 좌의정은 분명 임금에게 독을 타려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도와주세요. 저는 윤공자와 함께 이 계획을 막아야 합니다. 월양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다. 내가 도와주마. 너의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다음 날 장금은 월양의 도움으로 좌의정이 임금에게 대접할 술의 준비 과정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미리 해독제를 준비해 두었고 윤석에게 정가를 보낼 계획을 알렸습니다. 한편 윤석은 한빈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한빈이 체포되었을 것이라 걱정했지만
뜻밖에도 한빈은 관아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무사하셨군요. 한빈이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빈, 어찌 도망쳤소? 윤석이 놀라 물었습니다.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포졸들이 저를 잡으려 했지만 한 늙은 의원이 나타나 저를 돕더군요. 그는 자신이 좌의정의 명령으로 도련님에게 독을 먹여왔다며 뉘우친다고 했습니다. 윤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늙은 의원이라. 네, 그가 좌의정의 독살 계획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빈이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좌의정이 사용하는 독의 정체와 그가 고문으로 윤대감의 자백을 받아냈다는 증거입니다. 윤석의 눈에 희망이 빛났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를 모았소. 오늘 밤 청각에서 기회를 맞아 반드시 좌의정을 몰락시키겠소. 해가 저물고 청각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임금의 행차를 위해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청각의 대청마루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졌고 좌의정은 미소를 지으며 모든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장금은 제자리에서 임금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해독제가 준비되어 있었고 마음은 굳게 다져져 있었습니다. 윤석과 한빈도 일반 손님으로 변장하여 청각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청각에는 임금의 행차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기녀들과 청각을 찾은 손님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대문 앞에 도열했고 좌의정 정한철은 미소를 지으며 가장 앞에 섰습니다. 장금은 특별히 준비된 술상을 들고 대청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윤석과 한빈은 손님들 사이에 섞여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행차하신다. 포졸들의 외침과 함께 임금이 들어섰습니다. 모든 이들이 엎드려 절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임금의 목소리가 울렸고 모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좌의정은 임금을 대청마루로 안내했습니다. 폐하, 이번에 특별히 준비한 진상주가 있사옵니다. 천하제일의 맛이라 하니 부디 드셔보시옵소서. 장금은 임금 앞에 조심스럽게 술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좌의정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재빨리 술에 해독제를 섞었습니다. 좌의정은 임금에게 술잔을 올리려 했지만 그때 윤석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폐하, 그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독이 들어있습니다. 순간 청각이 소란스러워졌고 좌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역적놈, 감히 임금님 앞에서. 좌의정이 소리쳤습니다. 역적은 바로 당신입니다. 좌의정 대감. 장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술에는 천남성 독이 들어있습니다. 당신이 윤공자에게도 계속해서 먹였던 바로 그 독이지요. 황당한 소리. 폐하, 이들은 모두 역적 윤회창의 일당입니다. 좌의정이 외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늙은 의원이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좌의정의 명을 받아 윤석 도령에게 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임금님을 위한 술에 독을 타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정한철, 이것이 사실이냐? 폐하, 이는 모두 저를 모함하려는 음모입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윤석이 한빈에게서 받은 문서를 임금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좌의정이 저의 아버지와 장금 아가씨의 아버지를 모함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석이 장금에게서 받은 다른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좌의정이 독약을 사용한 기록입니다. 임금은 문서를 자세히 살폈고 그의 표정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정한철, 내가 나를 배신하려 했다는 말이냐? 좌의정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품에서 단검을 꺼내 임금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폐하, 한빈이 재빨리 몸을 날려 임금을 보호했고 윤석은 좌의정의 팔을 잡아 제압했습니다. 정한철, 내 죄가 명백하니 포졸들을 불러 압송하라. 임금이 명했습니다. 좌의정은 체포되어 끌려나갔고 임금은 윤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들었다. 즉시 석방하고 옛 지위를 회복시키겠다. 윤석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폐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임금은 장금에게도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장윤이라 하더냐? 네, 폐하. 장금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장윤은 충직한 신하였소. 그의 딸로서 그대에게도 상응하는 보상을 내리겠소. 며칠 후 남원부사 윤회창은 감옥에서 풀려나 옛 지위를 되찾았고 좌의정 정한철은 영모죄로 처형되었습니다.
윤석은 아버지와 재회했고 장금은 그녀의 가문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청운각은 해체되었지만 월양은 장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장금은 임금의 명으로 의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윤석은 장금이 일하는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장금 아가씨, 함께 궁으로 가지 않겠소? 아버지께서 나에게 관직을 내리셨소. 장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공자님.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며 제 길을 가려 합니다. 윤석의 눈빛이 아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대가 없었다면 나와 아버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오. 공자님도 없었다면 제 가문의 명예는 회복되지 못했을 거예요. 윤석은 장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반드시 다시 만날 거예요. 장금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석은 장금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고 미소를 남긴 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금은 그가 떠나는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내리쬐는 밤, 장금은 약초밭에서 일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은 예전처럼 밝았고 바람은 여전히 서늘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부모님의 원수를 갚았으며 자신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운명이 정한 시간에 그들은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는 신분의 벽도 과거의 상처도 없이 두 사람은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달빛 아래 장금의 얼굴에는 희망찬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조선 시대의 애틋한 사랑과 명예를 되찾기 위한 두 사람의 이야기. 청운의 꽃, 비애의 바람이었습니다. 장금과 윤석처럼 우리 삶에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은밀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